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9일 리포트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리포트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효성 TNC에 대한 리포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이동욱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효성 TNC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871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 전사 영업이익률은 18%를 상회하였다고 하네요. 먼저 섬유 부분 영업이익은 3,66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3,742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춘절 효과 제거로 인해서 스판덱스 판매량이 증가했고, 스판덱스 수요 증가로 ASP가 급등한 원인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타이어 자동차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동나이 타이어 보강제 수익이 작년 동기 대비 대규모 턴어라운드를 했다고 합니다. 또 취저 후 NF3도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견고한 이익을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한편 동사는 중국 NF3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말 증설이 완료가 되면 물량 증가 그리고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른 원가 개선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증익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스판덱스 비수기는 끝났다고 합니다. 중국 스판덱스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 스판덱스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178%에서 206% 정도 상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8월 이후에도 일부 스판덱스 설비의 신규 가동에도 불구하고 PTMEG 가격 강세, 그리고 비수기 이후의 스판덱스 다운스트림 업체들의 가동률 개선 및 낮은 재고 수준을 고려했을 때 동사의 3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 증익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사에게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스판덱스 수급 타이트 현상 발생으로 인해서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 있던 부채 비율 관련 소음은 완전히 제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불황기를 견딜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 경쟁사들의 추가 증설에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 캐펙스 자금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2018년에 1.8조 원에 육박하던 동사의 순차입금은 올해 7,310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1,535억 원까지 급감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리포트고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환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제목은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2025년까지 배터리 양극재 설비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5.9만 톤에서 2025년 29만 톤까지 생산 능력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는 유럽의 첫 해외 공장을 3만 톤 수준으로 건설을 하고 2025년에는 11만 톤으로 추가 증설한다고 하네요. 이번 증설 계획은 기존 고객들의 수요만을 대상으로 상정을 했고 미국에 신규 진입하는 것은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동사는 이를 근거로 2024년 5.9조 원, 2025년 8조 원의 매출을 가이던스로 제시했다고 하네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107억 원, 2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4%, 106% 급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및 당사 추정치를 대폭 상회하는 수치라고 하네요. 전기차 부분은 CAM5의 가동률 상승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56% 급증하면서 분기 영업이익률이 9%대로 견인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NCM9 배터리 본격 출시, 그리고 SDI향 젠5 매출이 시작되면서 CAM5 전체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23만원에서 40만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유럽 진출 확정으로 기존 예상 대비 중장기 양극재 생산 능력이 대폭 상향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 기준 PER은 2022년 실적 기준 61배에서 2025년으로 봤을 때 18배까지 낮아지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책 모멘텀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설비 증설에 따른 성장 가시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7%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현재가는 31만 3,600원이고 전고점은 33만 6,500원입니다. 네, 다음은 의료기기 관련 기업인 레이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237억 원, 영업이익은 49억 원으로 YOY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미국 등의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익성 등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2분기 실적 개선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부진에서 탈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영업이익은 176억 원으로 YY 플러스 283% 실적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중국, 미국 등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환경 하에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신규 모멘텀 관련해서는요, 올해 4분기 3D 구강 스캐너 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3D 구강 스캐너 출시 등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 제품 풀 라인업이 구축됨에 따라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성장성 등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올해 6월에 투명 교정 장치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현재까지 65개 병원과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올해 내 100개 이상의 병원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및 중국에서의 투명 교정 장치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성 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중국에서 성장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동사의 중국 기업과 중국 학자회사 설립 계약을 맺고 중국 치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합작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국내 캐파 수준의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와 동시에 중국 치과 부분의 유통딜러 인수를 통한 치과 관련 소모품 그리고 기자재 시장에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에서 성장성 등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올해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를 계기로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 상승에 의한 실적 개선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3D 구강 스캐너와 투명 교정 장치 매출 가시화, 그리고 중국 진출 본격화 등으로 성장성 등이 부각되면서 동사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2차 전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테이펙스 라는 기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SK증권의 박찬솔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테이펙스는 전자제품과 소비재에 사용되는 접착 소재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전자재료 부분은 2차전지용 소재, 그리고 휴대폰 OLED 디스플레이 접착용 OCA, 기타 테이프로 구분이 된다고 하고요. 소비재 부분은 자체 생산 중인 유니랩을 포함해서 주방 생활용품 등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2020년 매출 비중은 앞서 설명드린 전자재료 부분이 51.1%, 그리고 유니랩이 27.4%, 그리고 기타 소비재 상품이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용 소재가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실적이 테이펙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재료 부분의 매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67%까지 상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자재료 내에서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2차 전지 테이프 비중 확대에 따라서 2021년에도 마진율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11.65%로 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통형 2차 전지 고객사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무라타 등이 있고요. 테이펙스는 고객사 내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 믹스 개선으로 ASP가 상승 중이고 2021년 무라타 내 점유율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테슬라의 외주셀 생산 확대에 대한 코멘트 또한 2022년 테이펙스의 LG 에너지 솔루션 향 2차전지 소재 실적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네, 소비재 부분에서도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채택하는 추세인데,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2월 종이 빨대를 시작으로 이러한 니즈에 부합하는 친환경 상품을 하반기에도 확대 중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2021년 매출액은 1,535억 원, 영업이익은 225억 원을 예상하고요. 2022년 2차전지 소재는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이브에 대한 리포트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진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우선 2,786억 원, 영업이익은 28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오프라인 공연의 부재도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부분에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이뤘긴 했지만,
MD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로 MD 그리고 라이선싱 매출이 전년 대비 13% 감소했고 이타카홀딩스 인수 관련해서 약 100억 원 정도의 수수료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10%에 그쳤다고 합니다. 다만 이타카 인수로 인한 삼각비 감안 시에는 조정 영업이익률은 15%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부터 쉴 틈 없이 알찬 일정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하반기에는 기대할 모멘텀이 많다고 합니다. 7월 9일에 발매된 BTS의 버터 앨범 관련 MD 매출, 그리고 BTS 팬미팅 소우주 및 맥도날드 관련 MD 매출 약 600억 원 가량이 모두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반기부터 위버스의 수익화 속도가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8월 2일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입점을 하면서 100만 명이 넘는 신규 팬덤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아티스트 IP를 확보하여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MAU 지표의 가파른 상승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블랙핑크를 시작으로 연내 국내 그리고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위버스 입점을 준비 중이고요. 내년에는 브이라이브와의 통합으로 인해서 한 차례 더 폭발적인 MAU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신인 아티스트 개발에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하이브 재팬의 다국적 보이밴드와 소스뮤직의 걸그룹이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계단식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주가는 30만 8천 원이고요. 전고점은 지난 10월 15일 34만 7,490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도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